오전 10시에 지도 교수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한절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한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던 그녀는 수많은 화장품을 써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싸구려겠지. 그런데 며칠 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한 작은 택배 상자. 그 안에는 단순한 크림 하나와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그 손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신을 깨뜨리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 피부 이야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약했고 아토피와 여드름이 동시에 찾아와 늘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화장품을 아무리 바꿨어도 효과는 잠깐뿐, 곧 다시 붉고 민감해진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피부를 보며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에밀리, 내가 태어났을 때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보들보들했는지 몰라. 하지만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 속 거울에는 언제나 붉고 거친 얼굴만 비춰왔으니까요. 12살 무렵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데 한 남학생이 제 뺨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딸기 같다. 순간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저는 얼굴이 더 붉어진 채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울었죠.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물으셨습니다. 에밀리, 괜찮니? 하지만 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항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마주 앉기가 싫어서 도서관 구석자리에 혼자 앉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 얼굴로 향할까 봐요. 16살이 되었을 때는 더 괴로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프롬 파티에 가고 싶었지만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해도 피부는 여전히 붉고 거칠었습니다. 결국 저는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 속 친구들의 환한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그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오셨어요. 에밀리, 파티는 못 가도 우리 둘이 특별한 밤을 보내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피부과를 무려 7곳이나 전전했습니다. 한 번 진료를 볼 때마다 150유로, 학생 신분인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피부만 좋아진다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호르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꿔보세요. 저는 유제품을 끊고 명상을 하고 고가의 처방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피부는 잠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한 피부과 의사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피부는 정말 까다로운 케이스네요.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나요?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의사도 포기하는 내 피부구나. 마지막 희망이라며 손에 쥔 것은 고가의 스위스 화장품이었습니다. 한 병에 200유로나 하는 세럼을 석 달 내내 발랐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피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약국에서 추천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도 다 써봤지만 며칠간의 희망은 곧 사라지고 언제나 원점이었죠. 제 화장대 위에는 반쯤 쓴 화장품 병들이 20개도 넘게 쌓여 있었어요. 마치 제 실패의 박물관 같았죠. 룸메이트 소피가 그걸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돈이면 여행을 몇 번은 갔겠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행보다 저는 거울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날을 원했습니다.
28이 된 지금 거울을 보는 일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대학원 동기들은 모두 깨끗한 피부를 가졌는데 제 얼굴만 붉은 자국과 거친 질감으로 덮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제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값싸고 일시적인 효과뿐일 거야. 제 마음속 불씨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자라며 메이드 인 아시아라는 라벨은 늘 저렴하지만 품질은 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룸메이트 소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거. 포장만 예쁘고 성분은 별로라던데. 그 말이 제 확신을 더 굳혔습니다. 역시 유럽 브랜드가 최고야.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삶을 바꾸게 될 너무나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작은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던 한 장의 손편지. 서툰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분명히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그때부터 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석사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SNS를 스크롤하다가 한 뷰티 블로거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지도 교수님과 면담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공들여 쓴 논문 초안을 거의 전면 수정 판정을 받았거든요. 에밀리, 연구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겠어요. 교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생강변을 한참 걸었습니다. 11월의 파리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죠. 석양이 지는 에펠탑을 보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연인들의 웃음소리도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샹송도 제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에 낡은 페인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SNS를 스크롤했죠.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광고겠지. 요즘 SNS엔 협찬 리뷰가 넘치니까. 하지만 제 눈은 글의 마지막 문장에 멈췄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피부를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그 블로거는 이사벨라라는 이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였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저처럼 아토피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때 거울을 보다가 울었다. 데이트 신청을 받아도 거절했다. 사람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모든 문장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사진도 여러 장 올렸더라고요. 피부가 붉고 거칠던 전 사진과 맑아진 후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확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포토샵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 사진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제품 링크를 클릭했어요. 가격을 보니 45유로. 제가 전에 쓰던 스위스 브랜드의 4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효과가 있을 리 없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리뷰를 더 찾아봤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후기들을 2시간 넘게 읽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다들 협찬받고 쓰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결제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또 실패하겠지 뭐. 그래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사실 기대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며칠은 잊고 지냈습니다. 논문 수정에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자료를 뒤지고 새벽 2시까지 글을 쓰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피부는 더 나빠졌지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커피로 끼니를 때우고 샤워도 대충 하고 거울은 아예 안 봤습니다. 룸메이트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에밀리,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제 원룸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이 가득 적힌 낯선 상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포장을 뜯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편함에 부재중 쪽지가 꽂혀 있더라고요. 1층 관리실에 가서 택배를 받아 들었을 때 상자가 의외로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이게 다야? 방으로 올라와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한글 글씨들이 마치 암호 같았어요. 안에는 단순한 하얀색 크림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단숨에 붙잡은 것은 제품이 아닌 그 옆에 놓여 있던 짧은 손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손글씨였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필체. 영어 문법도 완벽하지 않았고 당신의 피부 대신 당신 피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철자도 몇 개 틀렸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봤던가요? 가족도, 친구도, 교수님도 아무도 제게 힘내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멀리 한국에서 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펜을 들어 이 글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스마일 이모티콘도 그려져 있었어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미소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거창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서툰 영어 문장은 묘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그 손편지를 올려두고 계속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의 손편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저는 조심스레 크림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백의 질감, 은은한 향기.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화장품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끝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붉은 자국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크림통을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손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내세요. 짧은 그 문장이 저를 다독이는 것 같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크림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힌 크림을 뺨에 살짝 대는 순간 차갑고 보송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향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향에 가까웠죠. 제가 전에 쓰던 프랑스 화장품들은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얼굴 전체에 천천히 발라나갔습니다. 이마, 뺨, 턱, 코, 거울을 보면서 한 부위씩 정성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죠. 혹시 이번엔 다를까?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크림을 다 바르고 나서 저는 일부러 거울을 멀리했습니다. 자꾸 확인하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책상에 앉아 논문 자료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얼굴에 신경이 쓰였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11월 비는 유난히 차갑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캐모마일 티백을 넣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뺨이 간지러운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 기대감에 거울을 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붉은 피부 그대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논문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 카메라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죠. 그러나 몇 시간 뒤 거울 속 제 얼굴은 오히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피부가 화끈거리며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역시나.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좋아지긴커녕 더 나빠졌다니. 뺨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작은 뾰루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열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욕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식혀주는 것 같았지만 거울을 다시 보니 여전히 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누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졌다는데. 물을 한 잔 마시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이사벨라의 블로그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녀도 처음엔 이랬을까요? 댓글을 읽어봤지만 대부분 첫날부터 좋았어요. 바로 효과 봤어요 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 경우는 정말 특이한 걸까요? 그날 밤 책상 위에 손편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쓰여 있지만 결국 나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였고 잠시 제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습니다. 크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책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옮기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손편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힘내세요라고 쓴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쓴 그 마음을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크림을 다시 화장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만 더 써볼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반응은 더 가혹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좋다던데 왜 너만 그래? 혹시 너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 점심시간에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룸메이트 소피와 친구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피가 물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샀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졌다고요. 클라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거 유명한 거 아냐? 내 사촌도 쓴다던데 효과 좋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 피부랑 안 맞는 건 아닐까?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상처냈습니다. 마치 내가 실패자라도 된 듯 더는 화장품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너한테 안 맞는 거, 왜 너만 그래? 제가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까다로워서 어떤 화장품도 소용이 없는 건가 싶었죠. 저녁을 거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쓰레기통에 넣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손편지. 당신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글씨 한 줄 때문에 저는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편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써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 며칠 동안 저는 제품 사용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더 붉어진 자국과 주위의 시선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논문 준비로도 지쳐 있었는데 피부 문제까지 겹치니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게다가 건조함까지 더해졌습니다. 크림을 끊으니 피부가 더 당기고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을 거야. 더 악화되는 것보단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다 제 얼굴로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미나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혼자 학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움직일 기운이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무리에 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피부일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그때마다 쓰레기통 옆에 놓여있는 손편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도저히 버리지 못한 그 종이 조각이 저를 이상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다가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할까? 책상 위에 놓인 크림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손편지. 달빛에 비친 글씨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망설이다가 제품 상자에 적힌 고객센터 이메일 주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제 피부가 더 붉어졌습니다. 혹시 사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그렇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답장이 올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큰 글로벌 브랜드들도 불만 메일엔 무심했으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그냥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차피 답 안 오겠지. 자동 응답 메일이나 오면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논문에 몰두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고 참고 문헌을 정리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메일 답장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피부가 민감하시군요. 사용법을 조금 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엔 아주 소량만, 저녁엔 피부가 진정될 때 발라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영상통화로 상태를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준다고. 자동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메일을 직접 읽고 제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답변을 쓴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상 통화 제안이었습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에서 1:1 영상 상담을 해준다니. 제가 전에 쓰던 200유로짜리 스위스 브랜드도 이메일 답장조차 없었는데 45유로짜리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사정을 기억해주는 브랜드라니. 단순한 기계적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글자마다 묻어났습니다. 메일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의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일까요? 파리에 온 지 2년 동안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바쁘고 교수님은 늘 논문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괜히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붉고 거칠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저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영상통화 약속을 수락했습니다. 답장을 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통화 괜찮습니다. 언제가 편하신가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내 편에서 함께 해준다는 안심감.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여전히 차갑지만 오늘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손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제 이 문장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영상 통화가 시작되던 순간 저는 긴장으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파리의 새벽 2시, 졸음은커녕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정각이 되자 노트북 화면에 초대 링크가 떴고 클릭하는 제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딱딱한 상담원이면 어쩌지?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화면이 연결되는 순간 그런 걱정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임에도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통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파리는 지금 새벽이죠?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은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조명을 좀 더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상 램프를 켰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붉은 뺨, 거친 질감, 작은 뾰루지들 숨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움도 실망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피부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나라의 직원이 제 삶을 들여다본 듯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비슷했거든요. 논문 쓰느라 밤을 새우고 교수님 눈치 보고 미래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밀리 씨 피부는 지금 아주 예민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엔 붉어진 거예요. 이건 나쁜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방법을 조금 바꿔야 해요. 지은 씨는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쌀알 한 톨 크기만, 저녁에는 2톨 정도. 그리고 바르기 전에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래야 피부에 자극이 덜 가요.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씨, 물은 충분히 드시나요? 물요.
잘 모르겠어요.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 대신 하루 1.5리터는 꼭 물을 드세요.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요. 화장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꿔야 피부가 달라집니다. 30분 남짓한 통화였지만 저는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화장품만 바꾸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삶 전체를 돌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통화를 마치기 전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2주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제 개인 이메일도 드릴게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선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제 우편함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추가 샘플 몇 개와 함께 따뜻한 캐모마일 티백 그리고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도 쉬어가세요.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한국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마 지은 씨가 직접 보낸 거야? 방으로 올라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작은 샘플 3개, 캐모마일 티백 5개, 그리고 또 한 장의 손편지. 편지를 펼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상통화에서 많이 지쳐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이 차는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는 거예요. 피부보다 에밀리 씨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 마음까지 돌봐주는 진심. 그 따뜻한 배려가 제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티백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원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창밖 파리의 겨울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손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것과 오늘 받은 것.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진심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은 씨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품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해볼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건.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피부가 조금씩 진정되더니 거칠던 부분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이 돌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뭔가 다른데 싶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명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가 되자 확실해졌습니다. 뺨의 붉은 기운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마의 거친 부분도 매끄러워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촉촉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쌀알 한 톨 크기만, 저녁에는 2톨 크기.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데운 뒤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며 발랐습니다. 그리고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타이머를 맞춰서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셨죠. 가장 힘들었던 건 수면이었습니다. 논문 때문에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피부가 전날보다 훨씬 나아 보였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다가 화장실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야. 붉은기가 거의 사라지고 피부 톤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처럼 거칠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화는 제 친구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에밀리, 피부 좋아졌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틀 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룸메이트 소피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 넌 뭐 했어? 응? 무슨 말이야? 피부. 지난주랑 완전히 달라졌잖아. 소피의 목소리가 커지자 옆에 있던 클라라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네. 무슨 시술 받은 거야? 아니면 새로운 화장품?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부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화장품을 바꿨어. 어디 거야? 한국 화장품. 저번에 말했던 그거.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면서. 응,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사용법을 바꾸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 두 친구는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평생 동안 피부 때문에 움츠러들었는데 처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같은 과 선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네, 그냥.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긴 했죠. 제 피부가,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실패담만 기록하던 제가 이번에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에밀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 블로그는 실패의 기록장이었어요. 이 화장품, 저 화장품 써봤다가 실패, 그런 글들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써봤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거든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제 피부는 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 먼저 알아봐 줬습니다. 피부 좋아졌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피부 때문에 고민했는데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글을 올리고 30분도 안 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축하해. 어떤 제품이야? 나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데 브랜드 알려줄 수 있어? 진심이 담긴 브랜드라니 궁금하다. 저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처음 실패했던 것도, 영상 상담을 받은 것도, 손편지를 받았던 것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 제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 먼저 알아봐 줬어요.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게 지은 씨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기뻐요. 하지만 이건 제 덕분이 아니에요. 에밀리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응원할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 제 편에서 응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표정까지도요.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이메일로 낯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K뷰티 글로벌 팀. 제목은 단순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정식 레터헤드가 담긴 초대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한국 본사 CEO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에밀리님께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밀리님의 블로그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님처럼 피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에밀리님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고객 간담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공권과 숙박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뺨을 꼬집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무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피부 고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니. 정말 할 수 있을까?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큰 힘이 돼요. 나도 희망을 찾고 싶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 소피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에밀리, 이거 완전 대단한 거잖아. 당연히 가야지. 근데 무섭지 않아? 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알아. 그 시간을 이겨낸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창밖 파리의 야경을 보며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결국 지은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어요. 가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축하드려요.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에밀리 씨는 이미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용기예요. 이제 그 경험을 나눌 시간이에요. 저도 서울에서 뵐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눈앞에 에밀리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은 씨도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지은 씨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영상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 너무 반가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만 보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니 꿈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유리 빌딩 사이로 번쩍이는 서울의 야경.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몇 달 전만 해도 파리 원룸에서 절망하던 내가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에 서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로비에는 제품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네임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로랑 파리, 프랑스. 제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곧 CEO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에밀리 씨,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블로그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단순히 피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CEO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에밀리 씨를 기다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내일 할 이야기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울컥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서인지 감동해서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리에서 가져온 2장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붉은 자국은 거의 사라졌고 피부는 맑고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에밀리.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약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고객, 기자, 연구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긴장됐지만 지은 씨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이미 가장 힘든 길을 걸어왔잖아요. 오늘은 그냥 그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파리에서 온 에밀리 로랑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제 발걸음이 그 소리에 밀려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조명 아래 서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얼굴에는 판단이 아닌 응원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피부 문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2살 때부터 거울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도 없었어요. 수없이 많은 제품을 시도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순간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처음 받았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피부가 더 나빠져서 포기하려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함께 온 손편지 한 장이었어요. 당신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서툰 영어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앞줄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며 직접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제 피부를 영상으로 확인해주고 따뜻한 차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판 것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결론을 전했습니다. 지금 제 피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 마음입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고 사람들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순간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웃으며 마지막을 덧붙였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저를 바꾼 것처럼요. 행사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아토피 때문에 힘들었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났어요. 다시 시도해 볼게요. 그들의 말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 일본인 여성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짜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CEO님은 만찬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씨, 당신은 우리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가방 안에는 서울에서 받은 수많은 메시지 카드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으니 처음 파리 원룸에서 받았던 손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외로움에서 연결로. 제 여정은 그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 저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해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진심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의 이름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